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펜 컬러를 지정하고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다 같이 만들어 봅니다. MFC 앱 처음에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죠.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프로젝트를 지우고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 원하는 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책이랑 똑같이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이랑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단일 문서로 하고 프로젝트 스타일 MFC 스탠다드 하고 그냥 마침 버튼 눌러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윈도우 상에다가 우리 윈도우 상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지금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원이 아니라 사각형을 해볼게요. 사각형. 여러분 사각형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우리 소스 파일 수업 진행 중에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됩니다. 이걸 잠깐 옮겨 놓을게요. 혹시 여기 톡방에 또 여러분 중에 누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 뷰.cpp 파일 찾으시고요. 소스 파일 폴더에서 프로젝트 뷰.cpp 파일 여기 쭉 내려가면 온드로우 파일 있죠. 온드로우 제일 먼저 해주실 거는 여기 있는 요 주석되어 있는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PDC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에 따르면 PDC에서 텍스트 아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는 라인 2도 사용해봤어요. 사각형을 그릴 때는 여러분도 해봤지만 렉탱글이라는 걸 썼었죠. 이 렉탱글 안에는 우리가 그리고 싶은 사각형의 좌표를 숫자 4개로 또는 select 자료형의 포인터 값으로 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100, 50 그리고 300, 200 이렇게 해서 줬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한 직사각형이 우리 윈도우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 해봤죠?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요 좌표가 100, 50이고 요 좌표가 300, 200인 점이죠. 근데 이렇게 상수값을 주면은 이 사각형의 위치가 언제나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어떤 변수값으로 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변수값을 주면 그 변수값의 내용이 달라지면 사각형을 그리는 위치 또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처음 이 좌표 여기를 우리가 이 두 숫자가 하나의 좌표고 뒤에 있는 두 숫자가 하나의 좌표이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C포인트 자료형을 사용할게요. C포인트 자료형이 뭔지 알죠? 여기 제가 주석 처리하면서 쓸게요. 여기 C포인트 이런 자료형의 변수를 여기다 쓸게요. 물론 여기다가 선언해서 써도 돼요. 이렇게 C포인트 mpt1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mpt1에다가 100,50 이렇게 하면 mpt1의 x에는 100, 그 다음에 y에는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도 되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C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까 요 부분 이제 지우고 한 거랑 똑같아요. 네. 단, 요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써줄 때 이렇게 함수 안에서는 써줘도 되지만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선언할 때는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선언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거기서는 언제나 그냥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추가할 때.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언됐으면 여기 100하고 50 대신에 어떻게 mpt1.x, mpt1.y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mpt1의 x랑 y로 여기는 거기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니까 이러면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100하고 50을 넣고 그걸 가지고 바로 그리는 거랑 100하고 50 여기다 써주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이 mpt 값을 온드로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 저장을 하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는 데서 이 값을 저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구동되는 이벤트 처리 함수 추가할 줄 알죠? 여기 보면 클래스 뷰 클릭하고요. 클래스 뷰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여기 클래스 이름들 중에 C 프로젝트 뷰 찾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속성에서 메시지 버튼 클릭하고 WML 버튼을 쳐주시면 돼요. L 버튼 다운. L 버튼 다운. L.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밑에는 M이에요. M. 여기 L 찾으시는 거예요. L. 자, 여기서 add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추가된 이 함수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호출이 돼서 구동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한테 전달되는 게 있어요. 포인트. 이게 클릭된 좌표입니다. 그럼 이 클릭된 좌표를 클릭된 포인트에 저장된 좌표를 여기다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포인트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죠. 변수 이름은 포인트라고 제가 똑같이 썼어요. 예, 요 포인트 여기 L 버튼 다운에 보면 있는 포인트 똑같이 썼어요. 근데 이 변수는 on L 버튼 다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죠. 그 지역 변수를 여기 다른 함수인 온드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그냥 mpt 아까 그대로 처음처럼 이렇게 써줄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mptx, mpty 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mpt1 여기다가 포인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mpt1은 L 버튼 다운 요 함수 안에서는 보면은 모르는 변수예요. 이 변수는 지금 현재 온드로우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드로우 안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L 버튼 다운이랑 온드로우가 같이 사용하려면 어디다가 선언해 줘야 돼요? 네, 맞아요. C 프로젝트 뷰에 선언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 C 포인트 자료형의 MPT1이라는 변수는 여기 지역 변수가 아닌 C 프로젝트 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선언을 해줄게요.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변수 추가하는 방법 그때 예전에 배웠죠. 자,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기 C 프로젝트 뷰 이 클래스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가, 변수 추가 해서 변수 이름 mpt1 하고 네, 그리고 자료 형식은 C point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mpt1이라는 변수가 지금 추가됐죠. 어디에 쭉 스크롤 업 해보면 C 프로젝트 뷰에 추가됐죠. 그러면 이 C 프로젝트 뷰 내에 있는 함수들은 이 메서드들은 전부 다 mpt1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일단 관련 없는 것들을 제가 좀 감출게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까지를 제가 이렇게 감추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지금 C 프로젝트 뷰라는 클래스 선언돼 있죠. 여기 프로텍티드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C 프로젝트 뷰라는 컨스트럭터 생성자 onDraw라는 함수, 그다음에 onLButtonDown이라는 함수, mpt1이라는 변수 이렇게 있죠. 이 변수를 얘네가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pt1에다가 onLButtonDown에서 자기가 넘겨받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졌을 때 얘가 호출이 된다 그랬죠. 자, 이 변수에는 눌러진 점에 좌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변수를 여기다 이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프로젝트 뷰.cpp 파일로 가서 이제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졌을 때 호출되는 여기. 자, 이제 포인트를 mpt1에 넣어놨어요. mpt1 밑에 있던 빨간 줄이 없어졌죠. 예. 자, 위에 있는 여기도 제가 좀 감출게요. 이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도 되니까 지우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감추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감추는 거는. 자, 이렇게 감췄고요. 여기도 좀 감출게요. C 프로젝트 뷰의 컨스트럭터 onDraw 함수, 자, onLButtonDown 있죠. 포인트를 mpt1에다 넣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onDraw에서는 mpt1이라는 변수, 지역 변수로 선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지금 클릭하지 않았어요. 클릭 안 했죠? 예, 클릭 안 했어요. 지금. mpt1.x, mpt1.y. 그래서 300, 200 했어요. 300, 200은 이 점이 300, 200 맞아. 그러면 mpt1x랑 mpt-y가 이 점인가? 예, 맞습니다. 왜냐? mpt1이라는 C 포인트 자료형 변수는 초기값, 지금 아무것도 넣은 적 없죠? 그러면 0하고 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C 프로젝트 뷰에 선언된 이 변수는 초기값, 정수면 0. 네. 이런 또 여기 C 포인트 자료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X, Y가 다 정수형이죠? 그게 다 0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각형을 그리니까 0,0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하고요. 제가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클릭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무슨 일이지? 자, 그런데 이 윈도우를 최소화했다가 원래대로 올려볼게요. 바뀌었죠? 그럼 무슨 일일까? 자, 이거는 우리가 얘를 최소화했다가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순간
누가 호출이 된다고? 온드로어가 호출이 돼요. 온드로어가 호출이 되면서 사각형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는 그냥 눌러진 점의 좌표를 여기다 넣고 그냥 더 이상의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PT1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점으로 다시 그리질 않은 거야. 그럼 다시 그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온드로우가 호출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온드로우 이렇게 호출하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온드로우를 호출하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고? 네, 맞습니다. invalidate 하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시면 이제 이전에 그려뒀던 거는 지우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요.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어디 갔어? 네. 클릭한 점과 300과 200이라는 두 점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계속 그리고 있죠. 네.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드래그할 때 나머지 좌표가 결정이 되길 원해요. 그죠? 아까는 계속 클릭 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원래 사각형은 어떻게 그립니까? 한 번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고 쭉 드래그하는 형태로 그리죠. 그럼 드래그에 따라서 직사각형이 따라가면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우스 이동이라는 이벤트를 처리해야 돼요. 자, 클래스 뷰에서 C 프로젝트 뷰 다시 클릭하고요. 여기 메시지 버튼에서 WM 마우스 무브를 찾습니다. 마우스 무브 뒤에 삼각형 클릭하고 Add on 마우스 무브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on 마우스 무브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마우스가 이동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겠죠. 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on 마우스 무브 호출해 가지고 오는 이 포인트 변수가 현재 이동 중인 좌표구나. 맞아요. 이 포인트 좌표를 이제 누가 써야 돼? 여기 써야 되죠. 아,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이 포인트 좌표를 여기다가 주려면 아까처럼 MPT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C 프로젝트 뷰에다가 똑같이 해줍니다. C 프로젝트 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가, 변수 추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점, 또 다른 점이에요. MPT2 이렇게 해줄게요. 형식은 C 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확인. 그래서 MPT1뿐만 아니라 MPT2가 여기 멤버 변수로 추가됐어요. 누구에 대한 멤버 변수? C 프로젝트 뷰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그래서 이 변수들은 여기 있는 함수들이 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on 마우스 무브도 추가됐죠. 여기 멤버로. 자, 이제 그러면 on 마우스 무브에 on 마우스 무브는 마우스가 이동할 때 호출이 된다 그랬죠. 이동하고 있는 그 점의 좌표를 MPT2에다가 저장할게요. 그래서 MPT2 여기다가 포인트. 현재 이동 중에 있는 좌표. 자, 그러면 이 MPT2를 누가 이용할 거예요? 온드로가 이용할 거예요. 자, 온드로한테 이용하게끔, 온드로한테 가서 다시금 그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도 예, 맞아요. invalidate 호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가서 여기 300하고 200 대신에 MPT2의 x,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00 대신에 MPT2X. 자, 뒤에 200 대신에 MPT2Y. 이렇게 해줍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어때요?
쭉 그리고 있죠. 지금 누르면 누른 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동할 때 눌러진 점과 그리고 이동 중인 점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드래그 중이 아니어도 그려요. 그냥 이동 중이면 그려요. 드래그 중인지 아닌지 체크하지 않고 있죠. 드래그 중일 때만 그리게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드래그 중일 때 드래그 중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직선 그릴 때 드래그 중인지 아닌지 체크한 적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고 이 앞에 if문을 써주는 거예요. if 조건. 그래서 여기 조건에는 현재 드래그 중인가를 체크를 하면 되죠. 드래그 중일 때 이걸 하면 되니까. 자, 드래그 중일 때를 체크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실습에서 이미 다 해봤습니다. mflags 하고 누구랑 mk l 버튼 얘랑 end를 했는데 참이 나왔다. 그러면 드래그 중인 거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르고 그리면 나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직사각형 그리는 건 다 해봤죠. 근데 이제 여기서 펜을 만들어 볼 거예요. 펜을 만들 건데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가 먼저 여기 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C펜 이렇게 해서 펜을 선언해요. 먼저 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되면은 이 펜은 아무 정보가 없는 펜이에요. 이 펜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속성 값을 넣어줘야 돼요. 펜 하고 create pen 이게 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들 때 펜의 스타일을 쓸 수 있어요. ps solid 그러면 이거는 pd가 아니라 ps solid 이러면 이거는 펜의 스타일을 실선으로 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점선을 하고 싶으면 ps 닷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는 대쉬. 자, 우리가 솔리드라고 할게요. 실선. 그 다음에 이제 펜의 두께를 씁니다.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펜의 그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펜의 굵기는 점점 굵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RGB 값으로 색깔을 줄 수 있어요. 색깔을 줄 때는 숫자 3개를 줍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쓸 수 있는 여기 콤마 사이에다가 쓸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0부터 255 사이입니다. 0은 그 색깔을 아무것도 섞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255는 최대로 섞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건 이것은 물감을 섞는 작업이 아니라 빛을 비춰서 빛을 섞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255 하고 255 이렇게 쓰면 이거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한 군데다 비췄어. 그러면 이 세 개의 빛이 한 군데 모이는 데는 무슨 색이 나와요? 네, 그렇죠. 아무 색이 없죠. 흰색이에요. 그래서. 자, 반면에 여기에 0, 0, 0 이렇게 썼다. 그럼 무슨 색일까요? 네, 맞습니다. 검은색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전등도 비추지 않았고 초록색 전등도 비추지 않았고 파란색 전등도 비추지 않았어요. 아무 빛이 없어. 그러면 깜깜하니까 검은색이 되겠죠. 근데 255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이 펜은 실선이고 굵기는 3,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 직사각형을 빨간 걸로 그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select object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만든 펜을 등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해볼게요. 자, 어때요? 빨간색, 실선, 굵기 3으로 그리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맨날 빨간색으로만 그릴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거를, 키보드에서 R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그리게끔 하고, G를 누르고 그리면 초록색으로 그리게끔 하고, B를 누르고 그리면 파란색으로 그리게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 고정된 값이 아닌 어떤 변수를 쓸게요. 자, 여기를 일단 빼내고 위에다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여기다 옮겨 놓고 여기다가는 뭘 해줄 거냐면 M 컬러 이렇게 해 놓을게요. M 컬러. M 컬러가 아직 선언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빨간 줄이 그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 M 컬러 이 변수를 선언해 줘야 돼요. 어디다가 선언해 줄까? 이 M 컬러가 결정이 되는 거는 언제 결정이 돼? 키보드에서 R을 누르거나 G를 누르거나 B를 누르거나 그렇게 색깔에 대한 문자 키를 눌렀을 때 M 컬러 변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키를 눌렀을 때 구동되는 이벤트 처리 함수에서 M 컬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C 프로젝트 뷰 클릭하고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메시지로 가야 되겠죠. 문자 키 눌러졌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처리 함수 찾아야 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WMCHAR 윈도우 메시지 캐릭터 예, 문자 키가 눌러졌을 때 오는 이벤트입니다. 사용해 본 적 있죠? 자, 이걸 클릭하고 온 캐릭터. 자, 이게 문자 키가 눌러졌을 때죠. 10분 남았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M 컬러의 값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GB 값으로 여기서 넣어주면 돼요. 255,0,0 이렇게. 자, M 컬러 계속 빨간 줄이죠. 왜? M 컬러 아직 선언 안 돼 있죠. 온 캐릭터에서 M 컬러에다가 이 값을 넣을 거예요. 이 M 컬러를 온드로우에서 사용할 거예요. 뭐 어디다 선언해 줘야 돼? 맞아요. C 프로젝트 뷰에 선언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M 컬러 변수를 추가해 줄게요. C 프로젝트 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가, 변수 추가. 변수 이름은 M 컬러. 자, 자료형은 뭐라고 해야 되죠? 컬러 REF라는 자료형입니다. 네, 색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자, 여기 R이 두 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컬러 REF 확인. 이렇게 변수 추가됐어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예, 이제 그 변수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죠. 변수 빨간 줄 없어졌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 키 눌렀을 때 문자 키 눌렀을 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죠. 자,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 이걸 가지고 그리게끔 해야 되죠. 온드로우한테 가라고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invalidate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아닌데요? 네, 아직 키보드 안 눌렀잖아. 키보드 눌러볼까? R자? 빨간 줄로 바뀌죠.
자, 그럼 왜 처음에는 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펜 했어요. create pen 하는데 M 컬러를 했죠. M 컬러가 어디에 선언됐어요? 프로젝트 뷰.h 여기에 선언됐죠. 그럼 여기 선언된 변수들은 정수를 일 때는 다 0이라며. 그럼 여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파트가 있는데 다 정수로 저장이 돼요. 그 정수 값들이 다 0이라는 얘기야. R도 0, G도 0, B도 0이야. 초기 값이. 그래서 0, 0, 0이기 때문에 검은색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린 사각형이 검은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었냐? 여기 키보드를 눌렀을 때 문자 키를 누르면 RGB 값 2500을 M 컬러에다 넣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나 빨간색이면 안 되지. 이거는 언제 해야 돼? 문자 R을 눌렀을 때만 해야죠. if n 캐릭터가 R하고 같을 때 이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RGB 세 개에 대해서 다 할 거죠. 그럼 if문이 세 개 필요해요. 그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도 되죠. 여기 스위치 써주고요. 케이스 R 자, 이렇게 써주면 어디였니? 문자 키가 눌러졌을 때 여기 오고요. n 캐릭터에 있는 값이 무엇이냐? 그게 R이냐? R이면 M 컬러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G일 때 B일 때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왜 빨간 줄 그어졌어? 계속 R이니까. N 캐릭터가 R인 경우에 이렇게 이 세 개씩 똑같으면 안 되거든. G, B 이러면 되죠. 왜? 갈래길마다 이 케이스가 다 달라야지. 여러 가지 갈래길인데 케이스가 같으면 안 되죠. 자, G일 때는 여기 숫자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요? 앞에 0. 두 번째가 뭐? 2, 5, 5. 자, B일 때는 앞에 0. 제일 마지막에 뭐? 2, 5, 5.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R을 눌러볼게요. 빨간색. G를 눌러볼까요? 초록색. B를 눌러볼까요? 파란색. 자, 이제부터 그리는 건 다 파란색이죠. 왜? M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G를 눌러볼까요? 이거 바뀌었고 그 다음 그리는 건 다 초록색으로 그리겠지. 왜? M 컬러가 초록으로 바뀌었으니까. R을 누르고 그리면 M 컬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3-4가 우리가 색상을 선택한 후에 사각형을 그리게끔 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on L 버튼 업이 하나 더 있죠. 마우스 좌표가 띄어질 때 그 여기에 좌표를 사각형의 한 점의 좌표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는 게 마우스가 이동하다가 드래그 하다가 띄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래그 하다가 마지막 점하고 띄어진 점하고는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는 변수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제가 방금 실습에서는 mpen 컬러라고 안 하고 m 컬러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mpt left top, mpt right bottom 이렇게 줬는데 아까 방금 전에서는 제가 이거는 mpt1이라고 했고 이거는 mpt2라고 했어요. 이거는 m 컬러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고 안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타이핑하면 그 타이핑한 내용이 그 사각형 안에 나오게.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사각형이 선택이 됐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으로 아니면 점선으로 표시한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사각형 주위에 조그만 점들을 그려서 이 사각형이 선택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